기업 공개 대여 카카오페이가 오늘부터 이틀간 일반 공모주 청약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기관 수요 예측은 그야말로 대흥행이었죠. 어떻게 하면 한 주라도 더 많은 공모주를 청약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결정적 투자에서 고민해봅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공모주 혹시 청약해보신 적 있으세요, 대표님? 저는 잘 안 합니다. 네, 그냥 유통시장을 너무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에서 투자하는 분들 분명히 엇갈려요. 네. 어차피 발행시장은 우리가 아무리 트라이 한다고 해도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잘 안 좋은 하게 방- 되는 것 같아요.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비상장 종목, 유명한 종목을 잘 탐방 가서 그걸 사서 잘 쟁겨놔야 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발행 주식 투자는 한 10% 내외로 하는 것 같고 대체로 유통시장에서 저도 그럼 수익을 하시겠네요, 이번에?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공모주 청약은 왠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정말 저 빼고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네. 주임.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청약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한 주라도 더 많은 공모주를 받을 수 있을지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구해 봤는데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네. 운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는 100% 균등 배정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즉 예전처럼 돈을 많이 넣는다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20주 90만 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주가 한도고 90만 원 청약 예금은 뭐 균등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는데 그 20주 중에서 얼만큼을 받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중복 청약도 안 되고 결론적으로는 내 가족들을 다 활용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쪽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중에 경쟁률에 따라서 또 몇 주를 받느냐가 또 차이가 납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이번에 4개 증권사인데 그중에 삼성증권이 가장 많습니다. 230만 주 정도 되고 그다음이 대신증권 106만 주 그리고 나머지가 한국 투자금융 쪽에서 70만 그리고 신한금융이 17만 주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 삼성이 제일 많으니까 글로 가서 청약해야지 하는데 이런 생각을 다 같이 해서 삼성으로 몰렸다. 그러면 경쟁률이 더 높아지죠. 상대적으로 또 근데 어정쩡한 뭐 한국투자금융으로 가는데 거기가 또 약간 또 덜 파이가 몰리고. 작으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치 보기죠. 한 내일까지 해서 눈치 보기. 뭐 증권사들이 한 10시까지는 또 열어놓는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서 약간 좀 비교해 보면서 한 주라도 더 받는 전략은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경쟁률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실시간으로 혹시 보도가 됩니까? 아니면 계속 증권사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시간으로 뭐 집계되는 게 뭐 가끔 뉴스에서만 나오는 정도지 예. 이거를 또 각 증권사를 다 깔아서 또 실시간 청약률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러느니 네, 유통시장도 사랑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카카오페이 그 청약과 관련해서 또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부분이 수혜를 받을지도 함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카카오페이가 이번에 수요 예측에서 대부분 참여 기간이 이제 상장 후에서 한 달에서 6개월 동안은 주식을 팔지 않겠다. 의무 보유 확약을 제시를 했는데 네. 이게 70%인 게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요.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카카오페이 주가가 상장한 이후에 6개월까지 안 빠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까? 약간 이 비율만 보면은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카카오뱅크랑 비교를 하게 되면 카카오뱅크가 45%대. 45%였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 팔고 좀 기다려 보겠다는 쪽은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 기간별로 자세히 보게 되면은 1개월짜리 확약이 18%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게 3개월짜리가 23%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많은 게 6개월이다 보니까 아마 일단은 한 달짜리가 살짝 고비긴 하겠지만 3개월 정도까지 해서는 일단 뭐 의무 보유 확약이 들어가는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예전에 다른 종목들과는 좀 다르게 비율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그대로 뭐 따상 그다음에 계속한다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그렇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예. 네. 그래서 카카오뱅크만큼 흥행을 하게 될 것인가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상 최초로 일반 청약자 대상 물량을 100% 균등 배정했어요. 네. 이거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거고 그렇죠. 돈이 많다고 해서 공모주 청약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게 된 맞습니다. 건데요. 네. 예. 뭐 90만 원 느나 900만 원 느나 예, 똑같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씀드렸던 경쟁률만
그러니까 예전에 대학 입시 때 보았던 이제 눈치 보기 이런 것도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해서 소위 이제 부자들, 자산가들은 네. 매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럴 수도 있죠. 많이 예. 못 봤기 때문에. 예, 어차피 예. 뭐 똑같은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자꾸 우리라고 묶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더 기회가 네. 더 기회가 있을 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카카오페이가 앞으로 이전에 카카오뱅크가 워낙 흥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카카오페이가 금융주와의 차이점 무엇인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한 금융결제 시스템이 사실 타 은행의 페이로도 결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카오페이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까? 카카오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 설명 길게 해주세요. 네. 대표님. 예, 쉽게 말씀드리면 예. 그만큼 기반이 쉽게 예. 연결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요즘 페이가 대유행입니다. 그래서 다들 금융사들마다 페이를 쓰고 있는데 데이터 나오는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작년 6월 말 기준입니다. 가입자 수가 3,6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진짜 지금 쓰고 있는 활성 이용자라고 하게 되면 MAU라고 얘기하는데 2천만 명입니다. 거의 절반 이상을 다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2천만 명 정도 쓴다라고 하게 되면 참 국민의 거의 뭐 한 40%가 쓰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금융 제휴를 한 쪽이 이번에 IR북 보다 보니까 127개 최고죠. 가장 많죠. 거기다가 최근 12개월간 거래액이 85조. 네, 그렇게 되면은 2년 평균으로 보게 되면 100% 이상씩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또 메리트로 작용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금융사에서 발행한 또 핀테크 업체들이 발행한 페이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가장 큰 관점은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쉽게 결제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그러려고 카카오톡을 키워서 거기서 이제 확장돼가는 과정이다라고 보게 되면 잘 안착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 은행이나 카드사랑 또 연결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어떤 저항도 없는 상황들 쪽에서 그대로 결제를 손쉽게 쓰고 개인적으로는 결제하면은 안 쓰십니까 혹시? 아니요, 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활용을 하세요? 몰랐는데 이거를 R을 또 투자할 증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투자랑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초기부터 그냥 4차 산업혁명 뭐 관련된 예. 펀드랑 연결을 시켜놨는데 알아서 뭐 한 달 동안 뭐 몇천 원이 또 적립돼서 맞아요. 투자가 되고 하더라고요. 네. 무시했다가 의외로 수익이 쏠쏠합니까? 뭐 그렇게 쏠쏠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군요. 저도 투자를 해놨거든요. 네. 저는 인덱스에. 네, 인덱스 근데 뭐 쪽이요.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네. 뭐 그렇게 크게 관심 없었는데 그 알 투자를 투자 매력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전혀 카카오페이를 신경을 이용하는 이유.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그냥 쌓이고 있다고 보니까 한 2, 3년 되다 보니까 몇십만 원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네, 의외로 이런 쪽도 이렇게 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파고드는구나라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저 카카오에서 나온 사람 아닙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와 더 자주 보시잖아요. 네. 뭐 그냥 그렇게 쓰고 있더라라고 예, 하는 예.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예. 그렇죠. 뭐 네. 그게 카카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그 참고 요소 중에 하나가 또 될 수 있으니까요. 네. 페이 결제 말고 대출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또 IR북에 다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게 되면은 예. 일단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증권이라고 있죠. 이쪽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R을 투자해서 그 집합투자증권 쪽으로 몰아가서 운영하는 쪽이 카카오페이 증권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는 또 할 일이 많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약간 논란이 됐었던 이 손해보험 관련된 쪽, 지금까지는 보험의 중개만 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또 확장세를 이어가겠다는 쪽이고, 또 대출 같은 경우는 일단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직접 사업 운영보다 중개 역할입니다. 아직까지는. 만약에 직접 운영하게 되면 카카오뱅크겠죠. 근데 지금 이쪽은 신용부터 주택담보대출, 뭐 전세대출까지 확장을 시키겠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그렇죠. 좀 대출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 분위기라서요. 이번 주에 또 나오죠. 네. 예, 규제 방안이 또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쪽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모바일 교통 서비스라든가 또 마이데이터 쪽에 대한 기대감을 또 많이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런 쪽과 함께
해외 시장 준출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IR북에서 해외 시장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좀 그러니까 하는 취지는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들은 좀 덜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은 좀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사실 이 공모를 하는 것이나 또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것이나 네. 그 당시 시장의 분위기나 흐름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 그동안 올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봤습니다. 최근에 그 뭐죠? 렌트카 회사 롯데였나요? 롯데렌트카, 롯데렌트카도 예. 너무 그냥 조용히 지나갔잖아요. 네. 사실 위드 코로나 이후로 렌트카가 엄청 각광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것이 카카오 그룹을 둘러싼 분위기가 지금 좋느냐라고 했을 때 앞서 대출 부분도 정부에서 계속 대출을 옥죄고 있고 무엇보다도 카카오 그룹에 대한 플랫폼 정부 규제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국감에서도 얼마나 많은 여러 번 카카오 의장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 약간 또 보험사 중개 관련된 부분들은 또 허용을 쪽으로 가닥을 잡다 보니까 일단 한 단계 좀 또 건너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금 대선 끝나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또 다른 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물밑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카카오페이의 약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쪽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 주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좀 어렵죠. 쉽지 않은 네. 질문입니다만. 어렵죠. 예. 네. 근데 이 정도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초기의 관심은 뭐 일단 경쟁률하고도 같이 봐야 되겠지만 네. 높지 않을까. 그래서 따상은 모르겠고요. 예, 뭐. 하지만 적어도 2, 3일 정도는 좋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다음엔 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일단 상장한 다음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예. 네. 지금 당장은 만약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을 좀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또 균등 배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근데 지금 카카오페이 쪽을 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늘 같이 이어지는 회사 중에 하나가 퓨리셀이라고 있는데 이게 관련돼서 피코그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퓨리얼이라고 하는 회사의 정수기죠. 예, 정수기 필터를 들어가는 회사인데 시총은 좀 작습니다만 알짜더라고요. 이런 쪽도 오늘 같이 들어가는 피코그램이라는 회사도 청약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뭐 그래도 카카오페이가 지금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뭐 지금 흐름에 맡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를 드리면 그동안 공모주 투자 심리가 좀 많이 꺾이지 않았습니까? 네. IPO 시장 꺾였는데 카카오라는 또 대형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공모주 이제 거래를 하고 또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공모주에 대한 열기가 새로워질지 연말에 공모주가 또 뭐가 남았는지 마지막으로 좀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근데 뭐 긴 거 말고 최근에 조만간 들어올 것 중에서 DOU라고 있습니다. SM의 DOU.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요. 그와 함께 또 SM 상선 마찬가지로 11월 초에 같이 두 회사가 이어질 텐데 DOU의 이번에 또 IR북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여기서 나오는 스토어 기능. 그러니까 즉 그전에 못 보여줬던 대표적으로 SM이 또 확장되어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 쪽에서 솔직히 스토어가 열리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오빠의 손글씨, 뭐 폰트 이런 것부터 우리 오빠의 알림음 뭐 이런 것들 활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질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어지고 있는 NFT,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쪽을 다 메타버스 쪽은 아마 제페토랑 거의 많이 차용을 하는 움직임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게 되면 또 내 방에는 우리 오빠 사진을 가상 공간이지만 또 꾸미겠죠.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다 돈이 되겠구나라는 생각 쪽에서 DOU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것도 분위기죠. 최근 엔터주 분위기를 타서 DOU 상장이 또 주식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 투자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